안녕하세요. 달구쌤입니다. 순고쌤은 우리 주변의 숨은 고수쌤을 양지로 끌어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콩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노력의 아이콘인 두 번째 선생님, 올라피 선생님을 모셔보았는데요. 제가 이 선생님 모시면서 한번 부제를 달아봤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한사코 부정을 하시더라고요. 프로 갓생러. 갓생?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는 선악 영향력의 아이콘. 갓생이 뭐예요, 근데? 갓생 모르세요? 갓생? 아니 갓생을 몰라? 갓생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갓생 아시죠? 네.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신조어라고 해서 인생을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들로 채우기 위한 자기 개발이나 다른 기타 등등 본인의 삶을 꽉 채우는 그런 알찬 시간을 사는 것을 갓생이라고 하는데요. 커리우먼? 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명명한 이 선생님의 자기소개 들어보면서 갓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피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라프를 닮아서 올라프 선생님이 아니라 올라피 선생님, 네, 장형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불러주실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지, 왜 이렇게 나눔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나누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렇게 네. 잘 나가는 분은 부르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어중간해서 네. 아니에요.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가요, 제가 제일 대단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아닙니다. 전혀 우리만 알고 있고 전혀 아닙니다. 동료들만 제가 알고 더 있는 그런 선생님들. 그게 바로 이 순고쌤의 아. 의미죠. 맞죠? 네. 갓생 올라피 선생님. 네. 아닙니다. 전혀 저는 갓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직 미진하고요. 저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에듀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방금 에듀 크리에이터. 네. 에듀 컨텐츠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표준어는 콘텐츠입니다. 컨텐츠 맞아요. 아니에요. 콘텐츠. 네네네. 콘텐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거랑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런 타이틀을 스스로 붙이는 거나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교사로서 네. 삶뿐만 아니라 엄청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거 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니까요. 한번 들려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럼 사실 에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아이들과 수업하는 그 저희의 일과 시간 이외에 어떤 것들을 현재 하고 있는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코로나 시즌 이전부터 거꾸로 학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플립 러닝을 위해서 수학 익힘책을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아카이브 형식으로 올리고 있었어요, 유튜브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코로나 시즌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그렇죠.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되게 제 그 영상을 좋게 봐주시고 제가 막 영상 편집을 엄청 잘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좋게 봐주셔서 업데이트 언제 되냐 이렇게 오. 인디스쿨에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2학년을 하게 되면서 통합교과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나만 보고 우리 아이들만 보기엔 조금 아깝다. 이 힘든 시기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럴 수 있죠. 아니 자기 장악을 했는데도 너무 좋은 아니, 거야. 왜냐면 만들고 나서 아까워. 선생님 역시 죄송합니다. 갓생 역시 같이. 그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너무 다들 힘드시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십시일반처럼 콘텐츠도 십시일반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인디스쿨에서 형성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축적해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영상 배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무슨 방송 PD도 여기 앞에 카메라 감독님도 계신데 제가 카메라 감독부터 뭐 기획 PD 뭐 촬영 편집까지 하니까 내가 이걸 했다고? 물론 선생님들 보시기에 되게 웃기시겠지만 예. 그래서 그게 또 재미가 되다 보니까 제 서브 취미가 되었고 그래서 영상 제작을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용이다 보니까 구글에서 그 광고 수익이 안 붙어요. 그래서 저는 광고가 유튜브. 유튜브 광고가
제가 계속 비슷한 포맷으로 교육용을 올리다 보니까 거부가 됐었고, 근데 이런 걸로 수익적인 목적으로만 하기에는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미 있는 일을 여기에서 의미를 찾자. 내가 이렇게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나누자. 그래서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잠깐 질문이 있어요. 아, 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꽤 많은 분들이 봐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봤길래? 저는 맨 처음에 지금까지 누적한 시간은 30만 시간 정도 보셨더라고요. 우와. 그리고 이제 조회수로 보면은 3만 회, 뭐 1만 회 정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근데 뭔지 그때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네.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이용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에서 좀 더 의미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수업 연구를 할 때 그냥 저는 공책에 원래 지도서를 보고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요. 그것을 나만 보지 말고 수업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직사각형의 정의를 배울 때 직접 색종이로 모눈을 만들어서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 평행사변의 넓이 구하는 걸 색종이로 잘라서 붙여보는 그런 구체적 조작에 해당하는 것들,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해서 올렸더니 선생님들이 또 수업에 되게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아카이브로 열심히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연구한 수업을 실제로 아이들하고 했을 때, 특히 경제교육의 경우, 부동산 경매라든지 아니면 뭐 자리 경매, 그다음 아이들하고 했던 뭐 제 머리카락 되게 잘랐는데요. 이 기부 활동 같은 것도 영상으로 남기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소중한 네. 추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것들을 이제 세 번째로는 강의로 이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워낙 하시는 일들이 많으시니까,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많으니까 콘텐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수학 익힘책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말씀하신 경제교육을 실천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뭐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이제 화폐를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한 거는 그래도 한 7년, 10년 경력 중에서 한 7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캠프에서 제가 방학 동안 영어 캠프를 열었는데 아이들에게 경매를 달러로 하고 그 영어 캠프 동안은 보상으로 이렇게 화폐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화폐를 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보상이 없으면 아이들이 더 이상 뭐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게 학급 경영하고 접목이 됐을 때는 조금 그런 부작용들을 없애면서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세금 내는 아이들 선생님 영상도 보게 되고 우리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선생님들 만나고 이제 자료를 제가 또 재구성하고 더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되면서 이걸 나눠야겠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재미인가 생각을 해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나누는 게 제가 좋은 게 있으면 바로 저는 선생님들 이러면서 메시지를 딱 뿌려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도? 네. 아니, 뭐 저희 학교에. 학교, 저희 학교에. 학교에. 네,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했고요. 오히려 사실상 그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또 블로그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훨씬 더 소통이 또 편하게 느껴질 수도 네,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약간 홍보 타임. 어떻게 검색해야 선생님의 그런 소중한 네.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소개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올라피쌤의 이야기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구글에서도 검색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거기 들어가면 아까 말한 수학 익힘책 네. 있고, 제 경제교육 블로그, 생태교육 블로그, 그다음에 IT,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서도 카테고리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회가 4가지 정도인데요. 경제금융교육회, 교육연구회, 그다음에 CIA하고 인공지능 교육연구회, 그다음 마술, 스텝
스탠매직이라고 해서 마술교육연구의 마지막으로 감각통합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에 배운 내용들을 다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게 요약 정리해서 학습지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접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거의 그냥 사실상 최근에 관심 있어 할 만한 선생님들의 토픽이 다 그냥 한 번에 다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사실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사실상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같은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거꾸로 수업을 관심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냥 아이들과 나누는 정도로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석사 논문을 참샘스쿨의 김첨영 선생님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네, 그 선생님께서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땡스크림 또 땡셀파 이런 사교육의 그런 콘텐츠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교사들이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모두. 그런데 너무 아쉬운 점이 제가 2020년도에 동학연 했던 우리 선생님께서 정년 퇴임을 하시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컴퓨터나 이런 만지는 거 너무 힘들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 자리를 내어줘야지 내가 나감으로써 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학급 경영에서 노하우가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런 콘텐츠 다루는 법을 모른다고 해서 교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작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PPT로 영상 만드는 법, 밴믹스로 하는 법, 영상 제작하는 법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이런 콘텐츠 만드는데 이걸로 쉽게 할 수 있어요 라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교사로서의 그 집단적인 정체성에 있어서 우리 교사들이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려면 콘텐츠가 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뜬금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열정적이었나?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네. 궁금하네. 학창 시절? 네, 제가 학창 시절에 열정적이기보다는 그냥 웃긴 애였어요. 웃기네요. 네, 제가 약간 드립을 좀 좋아하고 농담도 되게 좋아하고 여중 여고 이런 데서 예. 그리고 치마 속에 추리닝 바지 입고 뭐 책 가지러 갈 때 뛰어가다가 엎어지고 막 그런 슬랩스틱 코미디를 좀 많이 하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건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열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전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덕분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너무 기쁘고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댓글을 남겨주는 거 보면 엄청 정말 감사하죠. 네.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사용하시고 꼭 좋아요. 한 번 남기면 2배로 컨텐츠를 만든다고. 정말 힘이 납니다, 그러면. 네.